한 선생님, 왜 굳이 이 일을 키우십니까? 은퇴하신 분이 편히 지내셔야 할 시간 아닙니까? 저도, 주민들도 지금 다들 예민합니다. 이 두 남자들은 왜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두 명의 남자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역시 이 집 김밥이 최고예요. 에이, 뭘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기쁘죠. 그럼 내일 또 올게요. 골목 모퉁이의 작은 분식집에서 단골 손님이 활짝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미화는 카운터 너머로 손을 흔들어 배웅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빛골목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낮은 건물들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골목 어귀의 세탁소에서는 다림질하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이 소박한 풍경이 좋았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과 마주했던 그였지만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지 2년째, 이제는 조용한 일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미화가 물수건을 들고 다가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쩍 자주 오시네요. 집에서 밥 안 하세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해먹으면 맛이 없어서요. 여기 오면 미화 씨랑 얘기도 하고 동네 소식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동네에 계셔서 우리가 든든하죠. 미화는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고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철물점 주인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그 옆 한의원에서는 약 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살던 김할머니 댁에 이사합니다라는 종이가 대문에 붙어 있었고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박씨 집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 따라 이사가는 일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초입의 문방구도 오래된 슈퍼마켓도 하나둘 폐업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미화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들 많이 문 닫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미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대형마트에 밀려 하나둘 사라지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요. 그날 오후 도윤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낡은 전봇대에 붙은 오래된 전단지들, 담벼락에 그려진 색바랜 벽화, 골목 고양이가 햇볕 아래 누워있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그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공터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오래된 창고가 있었는데 철거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곳을 바라보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고 옆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나설 일은 아니겠지. 은퇴한 교사에게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를 떠안을 의무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도시 재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든 신문이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그에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은빛 골목의 야경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이 유독 많아 보였고 골목의 불빛도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커튼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겠어. 그렇게 그는 애써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으며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산책을 나갔을 때 골목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터 앞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호기심에 사람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게시판에는 은빛골목 재개발 사업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테두리로 정식 행정 문서임을 나타내는 그 공고문에는 개발 일정, 보상 계획, 그리고 하단에는 주민 대표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이런 데 동의했다고. 주민 대표 중 한 명인 이 반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봐요. 이 서명, 제 이름은 맞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 누가 마음대로 한 거야? 도윤은 게시판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문서는 매우 공식적이고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범위, 예상 기간, 보상 기준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모든 게 그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도 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미화가 도윤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공고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며 각종 행정문서를 다뤄본 그에게는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일단 침착하세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주민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당장 구청에 찾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들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시선이 게시판 아래쪽에 멈췄습니다. 그곳에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달린 그 열쇠고리에는 어떤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도윤은 그 모양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도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공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 하단의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겨우 일주일 만에 결정되고 공고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일자, 의견 수렴 기간, 그리고 최종 동의서 제출 날짜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중 누구도 설명회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구 설명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그런 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편함에 모은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주민들 몰래 진행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화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진짜 다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원했고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도윤이 애써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고리가 손에 잡혔고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로고는 어떤 기업의 심볼 같았습니다.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세련되어 보였지만 도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게시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빛골목의 평온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골목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이 일에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아침마다 미화의 분식집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을 보면 도움을 요청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식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산책을 나갔을 때 이 반장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 반장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도윤은 거절하기 어려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막막합니다. 구청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반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잖아요. 이런 문제 다루는데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도윤은 난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저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행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반장의 말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그때 이 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저희가 누구한테 기댈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교육받으시고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교직 시절 수많은 학생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를 떠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반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도 편히 쉬실 권리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골목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박나림입니다.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림은 공손하게 인사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이 동네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문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림은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구청에서 제공한 주민동의서 사본인데요. 도윤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서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서명은 필적이 비슷해 보였고 어떤 것은 너무 반듯해서 마치 누군가 베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민 면담을 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나림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개발업체 측 사람들한테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가지 않으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있었대요. 도윤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나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윤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나림 씨, 저는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룰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나림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림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명함 두고 갈게요.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나림이 떠난 후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목을 피해 다녔고 주민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편한 마음은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창밖을 내다보니 미화의 분식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미화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서둘러 옷을 입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미화는 눈가가 붉어진 채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미화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게 내놓으라고.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화 씨, 나림 씨 연락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미화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나림, 미화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나림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시절 길러진 꼼꼼함으로 그는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민 인터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도윤의 말에 나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주민 명단 정리해 둔 게 있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도 도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젊은 양복쟁이들이 찾아와서는 빨리 도장 찍으라고 재촉했어요. 안 찍으면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협박하더라고요. 박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회 같은 거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서류 한 장 우편함에 들어 있었고 거기 동의한다는 칸에 체크하라고만 써 있었어요. 도윤은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나림은 그것을 정리해 타임라인을 만들었고 미화는 주민들을 설득해 더 많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주민 동의서 중 일부가 위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명백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대신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미화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서명과 비교하면 됩니다. 평소에 쓰던 서명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할 거예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평소 사용하던 서명 샘플을 받아 동의서의 서명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서명 중 거의 3분의 1이 위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림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중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문득 주머니에서 그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게시판 아래서 주웠던 그것. 그는 다시 한번 로고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발업체의 로고였습니다. 며칠 전 미화의 가게에 찾아왔던 정장 남자의 명함에서 본 바로 그 로고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나림, 미화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개발업체 측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골목 입구에 또 다른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제목의 경고문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공고문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이시죠?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의 외모는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선진개발 책임자 최상우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상우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선생님께서 동네 주민들과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이 개발 사업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시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증언과 증거가 있습니다. 도윤이 맞받아쳤습니다. 상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언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착각하신 걸 수도 있죠. 증거라는 것도 주관적 해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 당당히 공개 설명회를 열어보시죠. 주민들 앞에서 정당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윤의 말에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퇴 후 조용히 사시던 분이 왜 쓸데없이 일을 만드십니까? 이런 일에 휘말리시면 선생님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도윤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니야? 개발업체를 상대로 이겨봤자 우리한테 뭐가 남아? 그래도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동네 슈퍼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네가 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나림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몇몇 주민분들이 증언을 철회하겠다고 하세요. 개발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림의 물음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얼굴이, 김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리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계속합니다. 증언이 줄더라도 우리가 찾은 증거는 남아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구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민원실에 정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증언과 서명 위조 의혹을 담은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무덤덤한 대답에 도윤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미화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손님들도 요즘 분위기 때문인지 발길을 끄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미화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치가 요즘 이상해. 우리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화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동네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주민들을 정말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도윤이 구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청구서와 광고 전단지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미화의 분식집 앞을 지나치려는데 가게 문에 낯선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행정명령 영업정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급히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미화가 지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서 불시 점검 나왔어요. 위생기준 위반이라면서 일주일 영업 정지래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았습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 미흡, 조리기구 소독 불량, 식재료 보관 상태 부적절 등등 세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화가 얼마나 깔끔하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20년 넘게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가게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이상하게 꼼꼼하게 보더라고. 뭔가 찾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냉장고 온도계가 1도 높다고, 행주가 약간 습기가 있다고.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었습니다. 개발업체가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제소할 수 있어요. 이건 부당한 처분이에요. 도윤이 말했지만 미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됐어. 제소하면 더 오래 걸려. 그냥 일주일 참고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도윤은 미화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미화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교직 시절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라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에 나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침울했습니다. 선생님, 들으셨죠? 미화 씨 가게 일. 네, 아침에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속하실 건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림은 그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두려워하고 이제 미화 씨까지.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위태롭고 불안정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미화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영업정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뒤편의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미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도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미화는 도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고 아늑한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화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화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조용히 있었으면 당신은... 도윤아. 미화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건네며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원래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솔직히 지금도 무섭지. 근데 너 알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야. 내 가게를, 내 삶을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워. 도윤은 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답게 해. 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옳은 일을 하라고 했잖아. 그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미화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 일주일쯤이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럼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에도 포기하려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녀였는데 오히려 그녀가 도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미화 씨, 선생님, 미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그를 지탱해주던 그 신념, 학생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주민 증언, 서명 위조 의혹 자료, 개발 공고문, 그리고 그 열쇠고리까지.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화가 자신을 믿어주었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고발장이었습니다. 서명 위조, 주민 협박, 행정 절차 위반.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나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림 씨, 오늘 시간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전화기 너머로 나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달라지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계속할 거예요. 제대로 끝까지. 도윤의 말에 나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선생님 댁에서 뵐게요. 나림이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날짜와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언제 정리하신 거예요? 나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요. 이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도윤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를 재구성했어요. 개발업체가 처음 주민들과 접촉한 시점부터 공식 공고가 나온 시점까지. 여기서 명백한 절차 위반이 보여요. 나림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윤의 정리는 완벽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근거와 실제 진행 과정의 차이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명 위조 증거예요. 주민들의 실제 서명과 동의서의 서명을 비교한 거예요. 전문 감정은 필요하지만 육안으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도윤은 확대 복사한 서명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의 서명이라고 하기에는 필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협박과 압력에 대한 증언들이에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림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제출하실 건가요? 구청은 이미 한 번 묵살했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찰서요.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나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발업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반격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도윤과 나림은 오전 내내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오후에는 미화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영업정지 중이라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미화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 설득해 주세요. 우리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주민들이 용기 내서 증언해 줘야 해요. 미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고발장을 작성했고 나림은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미화는 주민들을 한 명씩 만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미화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했어.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더라. 우리 함께 하자. 미화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둘 주민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고 박 씨는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두툼한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나림과 미화 그리고 몇몇 주민 대표들이 함께였습니다. 민원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두께의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은빛골목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서명 위조, 주민 협박, 절차 위반 등의 증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도윤 일행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우리 해냈어.
미화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뗐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에는 조금씩 희망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모임을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반장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골목을,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온도 누군가가 지켜야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발장이 접수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개발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에게 구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구청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나림이 공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설명회는 일주일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도윤과 나림, 미화는 남은 시간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정리하고 서명 위조 증거를 명확하게 시각화했습니다. 개발 절차의 문제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습니다. 설명회 당일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앞쪽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뒷줄에 최상우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 담당자가 재개발 사업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 동의도 정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은 원론적이고 무난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개발업체 측이었습니다. 최상우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개발 책임자 최상우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개발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은빛골목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 여러분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우의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도윤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임자님께서는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습니까? 상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지난 3월에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몇 명입니까? 도윤의 질문에 상우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충분한 수의 주민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라는 게 몇 명입니까?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나림에게 준비한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답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서의 서명 중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여기 계신 주민 대표 23분의 실제 서명과 동의서의 서명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나림이 스크린에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명백히 다른 필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23건이나 됩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 대표인데 그 어떤 설명의 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의서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김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빨리 도장 안 찍으면 보상금 못 받는다고요. 하나둘 주민들이 일어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현장 직원들이 과도하게 행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현장 직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미화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후 제 가게가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문제 없었던 가게가 하루아침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이던 참석자들도 이제는 개발업체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연단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사회자가 제지했습니다. 책임자님,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연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상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개발을 서두르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놀라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발업체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상우를 제지하려 했지만 상우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참석률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서명을 채우라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주민분들께 과도한 압박을 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올바른 방법을 잃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오랜 투병 중이에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큰 성과금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치료를 하려고. 그래서 눈이 멀었나 봅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미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책임자님, 아드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10년 전에 사고로.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화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당신이 지금 인정하신 것처럼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 씨,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시스템이, 환경이 당신을 그렇게 몰아간 면도 있습니다. 상우는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든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이 지금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개발 사업은 즉시 중단하여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대우를 원할 뿐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우 씨, 지금 선택이 옳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낸 거예요. 상우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지세요. 과정이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아드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보다 올바르게 산 삶이 아이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림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해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저 잘못을 바로잡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운 거고요. 미화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빛골목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새로운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화의 분식집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구청에서 정식으로 사과했고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연 첫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2인분이요. 떡볶이도 주세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미화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은 제가 쏠게요. 미화가 김밥 한 접시를 가져와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은빛 골목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후에 나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구청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대요. 앞으로 이런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주민들이 주인이니까요. 나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위원회에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주민들이 선생님을 원하던데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됐어요. 더 젊은 분들이 하셔야죠. 저는 그냥 필요할 때 조언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나림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우연히 상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덕분에 선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했지만 아이 치료비만큼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상우도 결국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시스템의 상황의 피해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골목에서 작은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됐어요. 이 반장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김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했어요. 앞으로도 이 동네에 계셔야 해요. 도윤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 퍼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림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선생님, 뭐 생각하세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평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평온이요? 네. 예전에는 평온이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라고요. 도윤은 골목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평온도 누군가가 지켜야 유지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나림은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요. 도윤은 나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림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당신의 열정과 끈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김밥집에서는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철물점 주인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빛골목은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담긴 그곳에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큰 영웅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평온이었습니다. 은빛골목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삶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